안녕하십니까. 4주 5일차 수업입니다. 자, 이제 한 달이 마무리가 되어 가는군요. 자, 그래서 한 달이 거의 돼 가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은 주로 2D 관련 명명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타 좀 남아있는 2D 명명어들을 모두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객체를 배열하는 방법 익히기. 자, 어레이 명명어입니다. 어레이 명명어 아주 많이 활용이 되죠. 자, 어레이. 선택한 객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배열합니다. 그래서 객체를 배열하는 방법은 선형 배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형 배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배열은 가로로 몇 개, 세로로 몇 개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요. 원형 배열은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각도를 주고 그 각도 안에 몇 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종류가 있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맨드 상태에서 어레이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셀렉트 오브젝트 버튼을 클릭하고 대상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레이 대화 상자인데요. 지금 기본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선형 어레이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원형 어레이를 이용하시려면 여기 폴라 어레이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여기가 원형 어레이로 바뀌게 됩니다. 자, 쓰는 순서는요. 일단 셀렉트 오브젝트에서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대상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개수, 가로 세로의 개수, 그 다음에 가로 세로에 띄는 간격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시면 여기 미리 보기 기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미리 보기에서 어떤 형태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고요.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폴라 어레이를 클릭한 경우, 즉 원형 어레이를 이용하는 경우의 대화 상자인데요. 자, 대상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점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형 어레이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수하고 그 다음에 각도를 지정하시면 지정한 각도에서 지정한 개수만큼 오브젝트가 이렇게 배열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원형 어레이를 제가 샘플로 하나 쭉 써놨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객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는 명명어가 있습니다. 스케치라고 하는 명명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활용이 되는 명명어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명명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자, 스케치 명명어는 자유로운 곡선 기능을 이용해서 스케치하듯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펜으로 프리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오토캐드 안에서도 스케치 기능이 있어서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잘 활용은 안 되고 건축이나 이런 데 보면 인면도에 보면은 이렇게 나무나 이런 것들이 심어져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그리는 게 이 스케치 명명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맨드 상태에서 이렇게 스케치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선을 그리는 간격을 지정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격을 작게 주면요. 부드러운 객체가 그려지고요. 이 간격을 크게 주면은 거친 객체가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작게 줘서 부드러운 객체가 그려지는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면은 이 작은 선들이 모여서 사실은 이 객체를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양이 큽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데이터의 양을 너무 크게 할 필요 없이 적당한 간격을 줘서 하는 게 좋는데요. 또 이렇게 너무 크면요. 이걸 너무 크게 하면은 객체가 부드럽지 못하겠죠. 자, 그래서 자기가 쓰는 영역을 감안해서 데이터의 낭비가 심한 명명어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간격을 영역에 맞춰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옵션을 보게 되면 레코드, 이레이즈, 코넥트 같은 옵션이 있어서요. 자, 레코드, 그리는 거죠. 자, 이레이즈는 그려놓은 거를 이렇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케치 명령어를 하게 되면 예비 단계라는 게 있고요. 자, 예비 단계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스케치 명령을 진행해서 이렇게 쭉 그리면은 이게 녹색으로 선이 나타납니다. 이 선은 아직 오토캐드 정식 객체가 아니라 지금 그냥 예비 단계로 계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선 여러분들이 이레이즈를 하고 이렇게 쭉 커서를 따라서 움직이면은 이렇게 지워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녹색 단계는 예비 단계인데 만약에 예비 단계로 그림을 아주 잘 많이 그렸는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ESC 키를 딱 눌러버리면은 예비 단계로 그린 것들이 다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다가 여기까지는 잘 그렸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레코드 R을 하게 되면 이게 다시 흰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식 객체가 되고요. 또 그리게 되면 녹색 단계 또 R을 누르면은 기억시키고요. 자, 이런 순서대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오토캐드 디자인 센터 안에 보면은 다양한 이제 나무 그림들이 있는데요. 자, 이 나무 그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스케치라고 하는 명명어로 그림을 그린 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불러놓고요. 직접 오토캐드에서 한번 이렇게 따라 그려보시면은 연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레지온 명명어입니다. 자, 레지온 명명어는 범위가 있는 객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잘 활용은 되지 않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지온으로 객체를 변환을 하게 되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불린 연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이 있고 여기 만약에 또 다른 원이 있다 그러면 요 원에서 요 원을 빼면 요런 게 그려지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리젠이라는 것을 이용하면은 요걸 리젠 객체로 화한 다음에 자, 요거를 불린 연산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맨드 상태에서 레지온을 입력하게 되면은 객체를 선택해야 하죠. 자, 근데 레지온 객체의 대상이 되는 것은요, 반드시 닫힌 객체에만 레지온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간단한 샘플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을 그리고 이렇게 렉탱글로 P라인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다고 치면은 자, 여기에서 얘를 불린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합친 경우가 되겠죠. 자, 여기 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섹트 교차하는 지점만을 이렇게 찾아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레지온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닫힌 객체여야 되고 원이나 닫힌 선, 닫힌 P라인, 렉탱글, 그 다음에 폴리라인 같은 객체여야 되고요. 자, 이렇게 같이 닫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어긋나 있는 거죠. 이렇게 인터섹션이 있는 것은 레지온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리네임 명명어입니다. 자, 리네임 명명어는 이름을 바꾸는 명명어입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오토캐드 객체 중에는 이제 블록이나 레이어나 치수 유형이나 기타 등등 이렇게 이름을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름을 준 것들이 마음에 안 들면요, 리네임 명명어를 이용해서 이런 이름들을 다시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뉴 언로드, 메뉴 로드가 있는데요. 이건 앞에서 배웠는데요. CUI라는 게 있죠. 사용자 환경을 조정하는 부분요. 자, 이렇게 사용자 환경 부분을 조정해주는 명명어입니다. 로드하고 그 다음에 취소하는 기능이죠. 잘 활용이 되진 않습니다. 자, 여기 메뉴 명명어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CUI 파일을 로드하는 기능입니다. 사용자 메뉴 부분이죠. 예. 자, 그 다음에 APP 로드가 있는데요. 요거는 오토캐드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거든요. 자, 어플리케이션 리스비나 ADS, ARX 등으로 만들어진 응용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을 사용자가
고의로 로드를 할 때 app 로드 명령어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일반 유저들은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되지는 않고요. 프로그램 개발자나 이런 분들은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로드해 봐야 되니까요. 그럴 때는 많이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크릿 옵션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앞부분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도면이 중요하니까요. 그 도면들의 암호를 지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맨드 상태에서 시크릿 옵션을 입력을 하고 이렇게 암호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면은 해당 파일이 오픈될 때 그 암호를 물어보며 그 암호를 모르면은 오픈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에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또 많이 이용되지는 않군요. 도면 파일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wipe out 명령어입니다. 자, 이 명령어는 자, 도면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감출 때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나무 모양인데, 자, 이 그림 중에서 내가 감추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와이프 아웃을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감춰지게 됩니다. 자, 이건 이제 감춘 상태겠죠. 자, 옵션을 보게 되면은 프레임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서 경계선의 표시, 자, 여기 있는 경계선이죠. 자, 이 선의 표시를 조정할 수도 있고, 폴리라인, P라인으로 그림을 그린 객체가 있으면 그 객체를 이용을 해서 감출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P라인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이렇게 하면 그 찍은 부분들을 이용해서 감추게 됩니다. 자, 요건 이제 프레임을 없앤 경우죠.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출력을 하면은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면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와이프아웃 명령어로 감춰버리면 됩니다. 자, 다음은 폴리선을 이용하는 명령 익히기. 자, 아직 여러분들이 P라고 하는 명령어를 배우지 않았는데요. 이 P라인을 뒷부분에 가서 이제 배우게 되고, 여기 있는 폴리곤이라든가 렉탱글 이 객체는 특성이 P라인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일단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폴리곤. 자, 폴리곤은 다양한 정다각형을 그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다각형은 삼각형부터 시작해서 1024각형까지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엣지를 이용하는 방법.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이제 엣지를 이용하는 경우인데요. 한 점, 두 점을 주면은 내가 그리는 정다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입력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정다각형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원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자,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외접하는 정다각형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코맨드 상태에서 폴리곤을 입력을 하면요, 몇 각형을 그릴 건지 지정을 하고, 자, 센터 포인트를 그냥 찍게 되면은 중심을 이용하는 거고요. 아니면 엣지를 이용하려면 이 리턴을 하고 두 점을 찍으시면 그 두 점이 한 변의 길이가 됩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요거는 내접한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외접한 거죠. 자, 그래서 내접한 경우, 외접한 경우를 여러분들 제가 따라 그릴 수 있게 이렇게 쭉 적어 놨으니까 이 과정대로 한번 쭉 따라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렉탱글 명령어입니다. 렉탱글은 다양한 사각형을 그립니다. 정사각형, 직사각형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고요.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라운드 처리가 돼 있는 정사각형도 아니면 직사각형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맨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REC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타나는데요. 챔퍼는 배우셨죠? 그 다음에 필렛. 자, 필렛은 이제 둥근 모서리가 있는 사각형을 그리고요.
챔퍼는 각진 모서리가 있는 사각형을 그리고요. 자, 엘리베이션은 고도, 3차원의 고도고요. 그 다음에 티크니스는 두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두께를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냥 렉탱글 두 점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빠르게 그릴 때 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다양한 샘플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봤으니까 한 번씩 따라 그려보시고요. 자, 다음에는 유니츠 명명어입니다. 자, 도면을 그리는 단위계를 조정하는 명명어입니다. 잘 사용하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사항들을 그냥 놓고 쓰시면 됩니다. 코맨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유니츠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대화 상자를 보시면은 단위계를 뭘로 할 건지, 그 다음에 각도계는 뭐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부분은요. 만약에 10진을 기본적으로 쓰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오토캐드 보면은 좌표가 찍히면은 이렇게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건축이나 아니면 규모가 큰 도면들 같은 경우는 소수점이 전혀 필요가 없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기를 누르시면은 소수점 이하 몇 제짜리까지 표현할 거냐를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소수점 이하를 억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2D 명명어를 거의 마무리하는 거였는데요. 2D 명명어 중에서 잘 사용은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 명명어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명명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자, 어레이 명명입니다. 자, 배열.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실습을 통해서 익혀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